네, 반갑습니다. 대선마임의 이영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구평 경제 모의고사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았던 시험이긴 하죠. 하지만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시간을 요하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충분히 풀만한 문제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아주 막 어렵게 하는 고난도의 문제는 좀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 그래도 시험 보신다고 고생하셨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는 당연히 시장 경제 체제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정답 너무 쉽게 1번 나오죠. 자, 우리 참 많이 나오는 선지가 2번인데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다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른 거고, 정부 명령에 의한 자원 배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계획경제가 될 거고, 사유재산은 시장경제가 돼야 될 겁니다. 이익을 균등하게 분배한다. 시장경제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가계 기업 중에 하나인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A가 가계가 될 거고 B는 기업이 될 겁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기업의 모습이겠네. 자, 두 번째, 기업은 가시장에서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됩니다. 자, 노동은 당연히 생산 요소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 다음에 4번은 출판사의 도서 판매 수입은 뭡니까? 생산물 시장에서 가게로 가고 여기에 대한 대가가 나오는 여기에 흐름이 돼야 되겠네. 마지막에 5번은 운송회사의 택배 서비스입니다. 뭡니까? 실물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생산물 되는 거니까 니은에 해당하겠네. 정답은 5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가는 희소성이 될 겁니다. 자, 희소성이 있는 재화는 무상재라고 이야기한다. 자, 우리가 희소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자, 우리는 경제재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업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는 생산물에 대한 선택의 문제죠. 그렇지? 어떤 재화, 어떤 서비스를 생산할 것인가 분배에 대한 문제는 디귿을 이야기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다음에 3번은 신규 고용 대신에 자동화 설비를 확충시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답은 3번이죠. 얘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니까. 다음에 4번은 이거 대신에 이거 생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생산물에 대한 선택입니다. 기업과 관련돼야 되겠네요. 자, 기업, 니은, 디귿 전부 다 효율성, 그리고 디귿은 여기에다가 형평성을 고려한다. 자,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제 4번은 공유자원입니다. 자, 우리 공공재 공유자원 구분하는 것은 다 잘 됐을 거로 봐요. 자, 공유자원은 누구나 그냥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다. 하지만 내가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한다. 즉 경합성을 가지는 재화입니다. 맞죠? 경합성. 자, 공유자원은 경합성을 가지는 재화고 배제성은 없는 재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해결 방안은 돈을 내고 사용하자. 돈 내고 사용하게끔 하자라는 이야기는 비용을 지불하게끔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배제성을 갖추게끔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정부의 개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병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그치 시간이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율적인 해결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정부 개입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네. 기억은, 자, 기억의 사례로 주인이 존재하지 않은 목초지입니다. 주인이 존재하지 않은 거니까 돈 내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자, 어떤 소가 와서 그 풀을 뜯어먹게 되면 다른 소는 그 풀을 뜯어먹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항상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성이 없는 재화 같은 경우에는 자원의 고갈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기억 맞고. 자, 니은은, 자, 기억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의 기회를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이 아니고 감소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경합성은 있는 거니까. 다음은 디귿은 기억에 배제성을 부여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죠. 결국 배제성이라는 이야기는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 리얼은 병은 을과 달리 시장의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문제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은 병이 아닌 누가? 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갑을병만 3명만 있습니다.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되는 거고 현재 시장 균형 가격은 5만 원이 됩니다. 자, 소비자는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균형 가격과 같아지는 수량까지 자, 한 개 단위로 구입을 한다고 나옵니다. 자, 값을 보게 되면 5만 원인데 9만 원, 8만 원, 7만, 6만, 5만 원 어떻습니까? 값은 다 사겠네. 전부 다. 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살 것 같고 병은 여기까지만 사겠네요. 그렇죠? 몇 개입니까? 5개, 4개, 3개 해서 자, 12개가 돼야 되겠네.
다음에 니은은 갑의 소비자 잉여. 일단 소비자 잉여는 내가 최대 지불 용익 금액에서 지불하는 가격 빼면 되는 거니까 5 빼주면 되겠네. 4, 3, 2, 1, 3, 2, 1, 2, 1. 자, 다 더하면 10. 그 다음에 6 더하기 3은 9. 니은 맞네. 디귿은 을과 병의 소비 지출 금액입니다. 얼마야? 5만 원인데 몇 개 사? 4개, 20만 원. 몇 개? 3개, 15만 원. 20 더하기 15는 35만 원이 돼야 될 겁니다. 리얼에 자, 공급의 변화로 인해서 균형 가격이 8만 원이 됩니다. 8만 원 되게 되면 갑은 여기까지, 을은 여기까지, 병은 안 사겠네요. 그쵸? 몇 명이 됩니까? 2명이 되네. 다음 6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운동화를 생산하는 땡땡 기업은 신제품 개발에 도전해서 그냥 우리가 여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없던 예를 출시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 자, 뭐 불공정 거래하고 다 관계가 없다는 것 뻔히 보일 겁니다. 6번 특별하게 해석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7번입니다. 자, 각가을은 땡땡 여행사로부터 추천받은 여행 상품을 A와 B 중 하나를 편익과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얻는 편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가 합리적 선택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순편익이 양이 되는 것은 하나구나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봤는데 A 선택이 있어가지고 순편익이 0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A가 합리적 선택이다 라고 넘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잖아. 자, 1번 볼까? A를 선택할 때 기회비용은 100만 원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A를 선택할 때 기회비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먼저 명시적 비용은 100만 원 맞네요. 근데 자, 암묵적 비용은 내가 포기하는 것에 대한 회계학적인 편익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100에다가 얼마? 80을 빼게 되면 암묵적 비용은 얼마? 20이 나옵니다. 자, 얼마다? 120만 원 될 겁니다. 그럼 봐봐. A를 선택할 때 갑이 여는 순편익은 얼마냐 하면 순편익은 편익에서 기회비용 빼게 되면 순편익은 30만 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B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A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3번. 을이 A를 선택할 때 암묵적 비용은 140만 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암묵적 비용은 포기하는 것의 회계학적인 편익입니다. 즉 편익에서 뭐 빼는 거야? 가격 빼야 되겠네. 140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입니다 라고 해줘야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4번은 기억이 140보다 클 때 을은 B를 선택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140만 원보다 클 때 B 자체가 나오는 순편익이 얼마인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게 되면 자, B 선택입니다. B 선택에서 일단 편익은 얼마냐 하면 120이네요. 120 빼기 자, 암묵적인 비용은 지금 명시적 비용은 80만 원이 될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봐봐. 암묵적 비용은 지금 뭐냐 하면 암묵적 비용은 기억에서 100을 뺀 금액이 바로 암묵적 비용이 될 건데 만약에 얘가 140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 값은 120보다 어때? 더 커지게 될 거라고. 그렇지? 이렇게 더하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140만 원보다 더 크게 되면은 B 선택에서 순편익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니까 B를 선택하진 않겠죠. 여행 갔는데 되게 즐겁지가 않아, 재미없어? 이렇게 여행하진 않을 거니까. 다음에 5번은 A의 가격이 120만 원 돼도 봐봐. 120만 원 돼도 어때? 그럼 명시적 비용이 20만 원 증가를 합니다. 그럼 순편익이 20만 원 감소를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순편익은 양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자, 갑의 선택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정답은 5번. 다음에 8번. 자, $1 환율의 변화입니다. 맞죠? 자, T에서 T 플러스 1 시기로 올 때 보게 되면 자, 이 시기에는 자, $1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1 환율이 하락한다. 라는 이야기는 원화 가치 하락, 자, 달러 가치 하락, 원화 가치 상승이 될 거고 자, 이 시기는 $1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달러 가치 상승, 원화 가치 하락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기억은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T 플러스 1년이 T년에 비해서 하락합니다. 근데 원화 가치는 분명히 상승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다음에 니은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환율이 떨어지는지를 보라는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자, 니은이 맞고 디귿은
자, T 플러스 2년에 달러 표시 외채 상환 부담입니다. 우리 문제 풀 때는 가치가 떨어진 돈 가지고 가치가 높아진 돈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진다 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가치 부담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담은. 그쵸? 다음에 리얼은 T 플러스 2년인데 가치가 높은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낮은 지역으로 여행 오고자 할 때는 훨씬 더 여행하는 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맞죠? 자, 증가한다가 아니고 비용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9번입니다. 그림은 아이고야. XJ 시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균형입니다. 1항과 2항 중에서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암시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P1으로 가격 규제를 하겠습니다. 최고 가격 하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자, 균형 가격 아래에 있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는 P0, P1만큼의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갑자기 이렇게 내려온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P0, P1만큼 수요 공급 법칙이 따르고 있을 때는 그 금액만큼 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 수요 곡선이 이 지점을 지나는 딱 여기만큼 떨어지는 여기를 지나는 새로운 수요 곡선을 하나 만들어내면 될 것 같아. 자, 1번 볼까? 1항이 시행될 경우 판매 수입은 P1, Q2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1항은 뭡니까? 여기가 판매 수입이 돼야 되겠죠. 자, 나머지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초과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1항이 시행됐을 때 Q1, Q2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다음에 3번은 2항이 시행될 경우 조세 수입은 일단 P0, P1은 맞죠? 단위당 이만큼 부과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가 돼야 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거래량에다가 P0, P1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조세 수입이 발생을 하겠네요. 그렇죠? 왜? 판매 수입은 자, 균형 거래량은 Q1보다 더 큰 지점에서 나오게 될 거니까. 다음에 4번은 자, 시장 거래량은 1항이 시행될 때는 Q1, 2항이 시행될 때는 Q1보다 더 큰 지금 빨간 지점과 만나는 저 지점이 될 겁니다. 5번입니다. 생산자 잉여는 1항이 시행될 경우가 2항이 시행될 경우보다 작다고 그랬습니다. 자, 1항은 그냥 뻔한 거죠. 1항은 지금 어디입니까? 생산자 잉여 요만큼. 2항이 시행되게 되면 요만큼. 그치? 요만큼. 당연히 1항이 더 작다. 정답은 5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그쵸? 나오다 해전판까지 나옵니다. 자, 경상소득, 비경상소득이 나와 있고 소비, 비소비 지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는 비소비 지출이 뭔지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당연히 사회보험료 뭡니까? 사회보험료. 법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 금액들 전부 다 뭡니까? 자, 비소비 지출이 됩니다. 여기도 비소비 지출, 여기도 비소비 지출. 그리고 자, 30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30만 원은 비경상소득. 자, 주식 배당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재산소득으로 뭡니까? 경상소득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볼까? 자, 기억이 갈 때 비경상소득은 120만 원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가는 경상소득입니다. 두 번째, 기억이 나일 때 처분 가능 소득은 변하겠죠. 왜? 비소비 지출을 빼준 게 되는 거니까. 다음은 3번은 기억이 닿을 때 경상소득 대비 소비 지출의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차피 다는 지금 뭐가? 비소비 지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자, 당연히 소비 지출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은 기억이 라가 되게 되면 경상소득 대비 비경상소득의 비율은 하락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봐봐. 경상소득분의 비경상소득을 이야기했을 때 자, 경상소득은 일정한데 비경상소득은 증가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지. 다음에 5번은 자, 전체 지출에서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기억이 나일 때보다 다일 때 높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차피 분모는 같습니다. 맞죠? 전체 소비 지출이 될 거니까. 자, 그리고 자, 분모는 같지는 않겠네. 자, 나가 되게 되면 자,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 두 개 더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자, 나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 올라가는 거고 자, 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봐도 어떻다? 나에서 훨씬 더 비율은 높아지는 게 맞겠죠. 비율 자체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3번 해도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11번입니다. 자, 그림은 소비 측면에서의 외부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XJ 시장의 균형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럽니다. 소비 지점, 소비 측면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공급 곡선 자체는 즉
비용 곡선 자체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A와 B를 지나는 공급 곡선을 이렇게 하나 먼저 그려주고, 자 대신에 편입 곡선은 두 개를 그려줘야 되겠죠. 먼저 A를 지나는 수요 곡선 하나 하고, 자 그 다음에 B를 지나는 수요 곡선 하나를 그려주고 나서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항상 알다시피 외부 불경제가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되니까 외부 불경제가 되는 거고, 외부 경제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보다 덜 소비되니까 외부 경제가 되는 거잖아.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면 좋은 거는 과다 소비가 발생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 이거는 외부 불경제구나 정도 하나만 일단 체크를 하고, 자 기억은 자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이야기하면 자 시장 균형점은 A이고 자 사회적 체적 균형점은 B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불경제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이만큼인데 시장에 남겨뒀더니 이만큼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되는 거니까 과다 소비되고 있는 지점이니까 얘가 맞는 거네. 다음에 니은은 자 A가 기역이고 B가 니은입니다. 자 볼까? A가 기역이다 하게 되면 시장 균형. 자 B가 니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자 사회에서는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외부 경제가 발생한 거잖아. 사회에서 필요한 것보다 덜 소비되고 있는 거니까 자 X는 사회적 체적 수준보다 적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맞죠? 외부 경제는 과소 소비가 되고 있는 것이 비합리적인 모습이 될 거니까. 자 다음에 D것은 A가 기역이고 B가 니은이라고 이야기하면 A가 기역이고 B가 니은이 되게 되면 뭡니까? 외부 경제가 발생한 거고. 자 리얼에 자 A가 니은이고 B가 기역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 겁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니은에서 한 것처럼. 그러니까 D것하고 리얼은 아예 순서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관세가 참 쉽게 나왔습니다. 맞죠? 자 국제가격 6달러입니다. 무제한 뭐 할 수 있다? 수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관세 없이 수입했지만은 2달러 관세를 부과했더니 관세 수입은 40달러가 되었다. 자 그리고 국내 소비량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일단 2달러를 부과했는데 40달러가 됐다는 이야기는 수입량은 얼마다? 20개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찾아지겠네. 한번 그려볼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처음에는 얼마? 처음에는 6달러 한번 여기를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가 6달러라. 여기가 6달러에서 지금 무제한 열심히 수입하고 있었다. 근데 관세를 부과했다.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를 8달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T 시기에 국내 소비량은 110개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소비량은 국내에서 생산된 거에다가 수입된 거를 같이 소비를 하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다? 여기가 110이다. 그럼 여기는 50이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자, T 플러스 1 시기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90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얼마 돼야 돼? 70이 돼야 되겠죠. 왜? 여기가 얼마 나와야 돼? 여기가 40달러가 나와야 되거든. 40달러가. 자, 그래서 기역은 80입니다가 아니고 얼마입니까? 기역은 자 국내 생산량이 되는 거니까 70입니다라고 해줘야 되겠네. 두 번째, 자 T 시기에 XJ 국내 소비량에서 수입량이 차지하고 있는 거 110에서 얼마? 110분의 60이 될 거니까 50% 당연히 넘어가겠네. 다음에 3번은 T 플러스 1 시기에 각국의 XJ 소비 지출액입니다. 540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720이 돼야 되겠네. 그치? 자, 다음은 4번은 T 플러스 1 시기에 각국의 XJ 국내 생산자 액년은 120달러 증가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을 때 원래 생산자 액년은 이만큼이었는데 얼마 된 거야?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의 크기, 그치? 여기의 크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여기 50 더하기 70 사다리꼴 구하면 되겠네. 120에다가 곱하기 나누기 2 그러면 얼마다? 120달러 증가하였다. 그치? 증가한 것만 찾는 거니까 여기만 찾으면 되는 거야. 정답 4번이 될 거고.
자, 5번은 T 플러스 1기의 갑국의 국내 생산자입니다. 국내 생산자는 처음엔 얼마? 여기가 되겠네. 자, 300이었겠네. 근데 이렇게 된 거겠네. 560이 됐겠네요. 160달러가 아니고 얼마? 260달러 증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13번. 자, 총수요, 총공급 이야기를 합니다. 원유 가격 급등입니다. 정부 재정 지출의 확대. 그래서 우리가 정부 재정 지출의 확대 정도가 그래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구나. 원유 가격 급등은 총공급의 감소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고 물가는 상승했는데, 그렇지? 그래서 뭐 그러면 안 그래도 됩니다. 총공급 감소, 총수요 증가 이렇게 돼서 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간 거야. 자, 그러면 총수요 증가니까 오른쪽, 총공급은 감소니까 왼쪽 1번, 2번 같이 잘 가세요. 자, 다음에 3번은 자, 결국 물가를 낮춘다는 이야기는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게 되는 거니까 국공채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치? 국공채를 매각을 해서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흡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돼야 될 거고, 지급 준비를 인하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풀립니다. 자, 다음에 자 5번은 니은은 실질 GDP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총수요 감소 정책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는 긴축 재정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니까 자, 중앙은행이니까 그렇죠? 긴축 금융 정책 또는 긴축 통화 정책이 될 거니까 실질 GDP를 증가시킨다 이야기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14번입니다. 자, 15세 이상 인구를 30세 미만과 30세 이상으로 구분했습니다.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이야기합니다. 자, 30세 미만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30%에서 20%로 감소했습니다라고 나와 있고, 자, 1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으로 변함이 없대요. 그럼 자, 1000만 명에서 그냥 따져보는 거예요, 쉽게. 자, 30세 미만은 30%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300만 명에서 얼마 된 겁니까? 200만 명 된 거고. 그럼 여긴 당연히 700만 명에서 800만 명이 된 거겠죠. 그럽니다. 여기 경제활동 참가율은 30세 미만 중에서가 될 거라고. 30세 미만 중에서. 그러면 300만 명 중에서 50%니까 150만 명이었고 그 중에서 얼마입니까? 20%니까 이제 100만 명이 된 거겠네. 자, 다음에 60%니까 67, 420만 명이었고 근데 얼마 됐습니까? 480만 명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갑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참가자 중에서 실업자를 이야기해 줘야 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 10%가 여기 얼마? 15만 명에서 얼마 됐다? 10만 명 됐다. 왜 변함이 없다 그랬거든? 그러면 420 중에서 5%니까 42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자, 21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24만 명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1번. T년 30세 미만 연령층 실업자 수는 10만 명입니다. 라고 했을 때 15만 명이네. 두 번째. T년의 전체 경제활동 참가자 수입니다. 앞에 거 두 개 더하면 되잖아. 150 더하기 420 하게 되면 570만 명이 돼야 되겠네. 3번은. 자, T년의 전체 취업자 수를 이야기합니다. 540만 명 돼 있는데 어차피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하면 경제활동 참가자.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570에서 실업자에 해당하는 36을 빼면 되겠네. 자, 일단 답은 안 되겠지. 다음에 4번은 자,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T 플러스 10년이 T년에 비해서 더 낮다 그랬습니다. 전체 경제활동 참가자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참가자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두 개 더하면 570이고 580이 돼야 되겠네. T 플러스 10년이 더 높아야 되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자 1, 3, 4가 정답이 정답은 5번 될 건데 전체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고 있는 걸 찾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는 거 그냥 자, 여기에서 이거 뺀 금액하고 여기에서 이거 뺀 금액 중에서 뭐가 더 큽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5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5번입니다. 자, 대체제 그리고 보완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YJ하고 ZJ는 서로 관계가 없다. 자, XJ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이야기합니다. 변동폭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균형 가격은 변동이 없고 총 잉여는 감소하였다. 자, 우리 이렇게 지금 된 상태에서 가격이 변함이 없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 또는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근데
총 잉여가 감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래야지 이 삼각형의 크기가 감소가 이렇게 가면 늘어나잖아. 그럼 결국에 되기 위해서는 수요 감소, 공급 감소를 한번 찾아보세요라는 이야기가 돼야 되겠네. 안 되겠죠? 되겠네? 안 되겠네? 안 되겠네. 그렇지? 다 공급 증가니까. 그럼 1번 3번 중에 하나고. 자, X하고 Y제는 대체제입니다. 자, Y제 가격이 하락, 즉 대체제 가격 하락하게 되면 X제 수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감소하겠죠. 정답 1번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갑국은 X제, Y제만 생산합니다. X제는 최종제로만 활용되고 있고, 자, Y제는 X제 중간제입니다. 중간제예요. 자, 하나 생산하기에 0.5개가 사용됩니다. 다른 나라와 거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T년은 이렇고, 자, 이렇습니다. 자, 1번 볼까? T년의 명목 GDP는 450억 달러가 아니고 생산량에다가 1달러 곱하게 되면 300억 달러 돼야 되겠네. 두 번째, T 플러스 1년에 X제 생산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160억 달러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면 중간제에서 최종제에서 중간제를 뺀 나머지가 될 거니까 결국 자 320인데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 0.5개 사용된다. 즉 자 160억 달러를 빼주면 될 거잖아. 그치? 그럼 창출된 부가가치는 160억 달러입니다. 정답 2번이 되겠네. 다음은 3번은 자,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 변화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이라는 이야기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생산량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320억 개에서 320억 개로 일정한 거니까 경제 성장률은 없겠네요. 제로가 돼야 되겠네. 다음에 4번은 YJ 생산량은 20억 개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절반 필요하다 하면 그럼 여기 얼마 필요해? 150개. 여기는 160억 개 필요한 거니까 10억 개 더 많아야 될 겁니다. 자, 명목 GDP는 그의 생산량에다가 그의 가격 곱하는 겁니다. 맞죠? 자, 어떻습니까? T 플러스 1년은 320, 여기는 자 640이 되는 거니까 같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자, 우리 조금만 끊었다가 17번부터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자, 17번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다라는 이야기는 그렇죠. 모든 지점에서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항상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비교 위에 어떤 제하가 있는지 특화를 어떤 제하를 하는지 보는데 나와 있죠. 여기는 X제 기회비용 자체가 갑국보다 을국이 더 작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 을국에서 뭐를 X제를 특화할 거고 갑국은 뭐를 Y제를 특화를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구해지네. 자, 그리고 Y제 최대 생산량이 나와 있고 X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갑국 을국을 한번 그려볼게요. 생산 가능수를 한번 그려보면 X제, Y제. 자, 갑국 같은 경우에는 Y제 30개, 그치? 30개를 생산 가능하고. 자, 그러면 X제는 몇 개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X제 하나당 포기하는 게 Y제 1.5개니까 X제 얼마까지? 20개까지 생산 가능하겠네. 자, 이게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의 모양이 될 것 같아. 자, 다음에 을국은 Y제 최대 생산량이 60개입니다. 자, 여기 60개. 자, 그런데 X제 하나당 Y제 0.5개를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 X제 얼마까지? X제 자 120개까지가 생산 가능하겠네. 여기가 을국의 자 생산 가능 곡선. 그치? 자, 그래서 X제 기회비용은 120분의 60이니까 0.5 이렇게 될 거고. 1번 볼까? 자, 갑국은 X제 생산 땡 Y제라고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을국은 X제 10개와 Y제 20개. 봐봐. 10개면 얼마? 15개까지 생산 가능하겠지. Y제 20개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은 3번. 교육 후 갑국의 X제 소비량은 10개입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교환을 했더니 을국의 Y제 소비량은 20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20개. 자, 그러면 1대1로 교환을 한 거야. 1대1로. 을국 같은 경우에는 X제를 특화를 하고, 그치? 자, 20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Y제, X제 몇 개 줬다는 이야기야? X제 20개 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 갑국이 20개를 가지고 왔으면 자, 을국에서 지금 20개라는 이야기는 갑국에서 생산해서 얼마입니까? 20개를 줬습니다가 될 거고, 그러면 을국도 X제 20개를 보내줬을 거니까 소비량은 10개가 아니고 20개가 돼야 되겠지. 그치? 1대1로 교환한 거니까.
다음은 4번. 교역 전 을국의 X제 소비량이 100개라고 이야기하면 교역 후의 을국의 Y제 소비량은 교역 전에 비해서 10개 더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교역 전 그리고 교역 후에 한번 모습을 간단하게 한번 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 지금 교역 전에 X제 소비량이 100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0개. 그렇지? 그럼 여기 100개. 여기 100개 소비하고 있으면 자,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20개를 이제 포기하는 거니까 YJ는 10개가 돼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자, XJ 소비량이 100개면 XJ 소비량이 100개면 XJ 100개. 자, 그러면 YJ 몇 개? YJ 10개를 소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리고 지금 YJ 몇 개 소비하는 거야? YJ 20개 소비하고 있네. 자, YJ 자, 20개 소비하고 있네. 그러면 그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교역전에 비해서 몇 개 더 많아? 10개 더 많다.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XJ를 굳이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정답은 4번 될 거고. 자, 다음에 XJ와 YJ 교환 비율이 4대 3으로 바뀌게 되면 갑국은 교역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봐봐. 지금 갑국은 YJ 하나 주게 되면 XJ 하나 받아오는 구도인 거야. 근데 YJ 3개 주게 되면 XJ 4개 주겠대. 그러면 갑국은 더 이익인데 왜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18번 볼까요? 자, 물가 수준은 디플레이터로 측정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기준 연도는 T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뭐 이런 게 우리가 공식이 나와 있으니까 공식을 활용을 하는 건데, 자, 일단 물가 수준, 즉 물가 상승률을 알아야지만 실질 이자율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율이 될 거니까, 자, 먼저 구할 거는 자, 실질 GDP부터 한번 구해봐야 되겠네. 그럼 여기는 똑같이 기준은 100. 자, 그쵸? 자, 100이 될 거고. 자, 여기서는 명목 GDP가 자, 110인데 일단 경제 성장률이 0이니까 얼마? 여기도 똑같이 100. 자, 그리고 0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100. 근데 5%는 105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렇지? 자, 일단 디플레이트는 뭡니까? 실질분의 명목 곱하기 100이 되면 될 거잖아. 그렇지? 그럼 자, 디플레이터 값 구해 볼까요? 자, 디플레이터는 여기는 똑같이 100이 되면 되겠네. 100분의 110 곱하기 100이니까 얘는 110이겠네. 100분의 120 곱하기 100이니까 얘는 120이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105분의 126 곱하기 100을 한번 해보면 여기도 얼마입니까? 여기도 똑같이 120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맞죠? 그럼 이제 디플레이터 값의 변화율이 물가 상승률이 되는 거니까, 자, 이러고 할 때 몇 퍼센트 증가합니까? 여기는 10% 증가를 하겠네. 그러면 110분의 그 다음에 110분의 10 곱하기 100이 되는 거니까, 그치? 11분의 1 정도, 그치? 여기서는 1을 11로 나누게 되면 얼마 됩니까? 그쵸? 8, 88, 20, 그쵸? 11분의 10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10%가 안 되는 값이 될 것 같아. 그치? 10% 밑의 값. 10% 미만이라고 할까? 그냥 이렇게 적어볼까? 자, 120에서 120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1번 볼까? T 플러스 1년의 실질 이자율은 양의 값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명목 이자율 8%, 물가 상승률 10%입니다. 마이너스 값이겠네. 자, T 플러스 3년은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물가가 올라가야 될 건데 T 플러스 3년은 물가 상승률이 지금 제로잖아. 자,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답이 될 수가 없고, 자, 3번은 실질 GDP는 T 플러스 1년이 T년에 비해서 크다. T 플러스 1년 100, T년도 100 어떻습니까? 같다가 돼야 되겠네. 자, 4번. 자,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T 플러스 2년이 T 플러스 1년에 비해서 낮다 그랬습니다. 맞잖아, 그렇지? T 플러스 2년은 10% 미만, 얘는 10%. 정답 4번이 될 거고. 자, 물가 수준은 T 플러스 3년이 T 플러스 1년에 비해서 낮다 그랬습니다. 물가 수준은 디플레이터가 가지고 하겠다며, 그렇지? T 플러스 3년은 120, T 플러스 1년은 110. 어떻습니까? 물가 수준 더 높아야 되겠네요. 다음에 19번입니다. 자, 경상수지 항목이 4개 나와 있습니다.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 빠져있는 여기가 본원소득수지가 돼야 될 겁니다. 자, 본원소득수지에서 대한 공급이 지금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들어오는 거. 자, 기부금 전달했습니다. 이전 소득수지가 될 거고, 원자재는 애시당초 본원소득수지가 아니죠. 자, 주식 배당금. 그래서 우리가
임금이라든가 급여 또는 투자 금액 같은 경우가 전부 다 본원소득 수여가 되는 건데 주식 배당금 맞죠? 그 수령이라는 이야기는 해외로부터 받아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 거야. 그치? 우리 외환시장에서 자, 우리 수요가 나가는 거, 공급은 들어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될 거고,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대표적으로 서비스 수수료가 되는 거니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자국으로의 임금을 송금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나가는 게 되는 거니까 지급한 거죠. 그치? 자, 얘는 공급하고 관계가 없겠네. 자, 마지막 20번 한번 볼까요? 갑은 현재 가지고 있는 100만 원 전액을 예금 A, B 또는 펀드 C, D 중 하나에 가입해서 1년 후 달러로 환산하고자 합니다. 자, 예금 A와 B는, A와 C는, 예금 A와 펀드 C는 원화로, B와 D는 달러로 자, 가치가 표시되며 거래가 된다. 자, 원달러 환율은 1,000원입니다. 연간 이자율은 5%고 3%가 되는 거고, 자, CD의 수익률 및 원달러 환율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변화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경제 상황 1, 2만 발생하고 나머지 비용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예금 A에 가입할 때 A와 C는 원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기억은 달러로 환산하는 경우에서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원화로 내가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변하게 되게 되면 그 가치는 또 달라지겠죠. 맞죠? 자, 그래서 결국 내가 가입은 뭡니까? 자, 가치는 이렇게 되지만은 이렇게 가입해서 전부 다 달러로 환산되는 거기 때문에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1번 답이 될 수가 없고, 자, 2번. 자, 경제 상황 1을 가정할 때 예금 A에 가입할 때보다 예금 B에 가입할 때 기억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2번은 자, 일단 예금 A는 원화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100만 원이고, 자, 연간 이자율은 5%입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50만 원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50만 원이죠. 그럼 50%잖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네요. 이게 아니라 얼마? 자, 결국 10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야. 105만 원. 자, 이게 지금 예금 A를 이야기합니다. 예금 자, 예금 A가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다음에 예금 B 같은 경우에는 자, 달러화로 가치가 표시되어 거래되고 있는 건데 지금은 1달러에 얼마입니까? 1,000원이 될 거니까 1,000달러가 될 거고, 3%가 되게 되면 예금 B는 1,030달러가 일단 되는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지금 문제는 경제 상황 1을 고려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 1은 어차피 예금을 비교하는 거니까 여기만 좀 보면 될 것 같아.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지금 어차피 달러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 이 친구가 이제 환율이 5%가 떨어졌을 때 가치가 1,030만 원보다 더 큰 상태인지를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봐봐. 자, 일단 환율이 5%가 변한다는 이야기는 1달러에 1,000원이 아니고 1달러가 얼마 되는 거야? 이제 950원이 되는 거잖아. 그치? 950원. 그래서 결국에 105만 원을 얼마? 950원으로 나누게 되면, 그치? 1달러가 950원인데 105만 원 얼마입니까? 그치? 105만 원. 그럼 1달러 대 950원, X 대 105만 원 이런 꼴이 될 거니까 여기를 얼마로? 950만 원으로. 자, 950으로 나누게 되면 달러 값이 나올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자, 얘를 뭐 계산해 보게 되면 얘가 1000일 때도 얼마입니까? 1000일 때도 1050은 될 것 같아. 맞죠? 근데 950으로 나누게 되는 거니까 이 값은 더 커지게 될 거니까 이 금액이 더 크다. 2번 답이 안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3번은 자, 펀드 C에 가입하고 경제 상황 2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렇죠? 자, 달러 환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더 많은 달러가 이제 필요해질 거니까 달러 표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자, 경제 2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기억은 자, 900달러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자, 일단 펀드 C에 가입했습니다. 근데 펀드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 10%가 된 거야. 그럼 얼마 된 거야, 지금? 자, 펀드 C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치? 90만 원 돼버린 거야. 가슴이 아프게. 자, 90만 원 됐는데 얘를 어떻게? 90만 원을 이제 환율 얼마? 1,050으로 나눠 주시면 돼요.
그치? 그러면 당연히 자 1000보다 더 큰 값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훨씬 더 900보다 더 작아져야 되겠네. 3번은 크다가 아니고 작다가 돼야 될 것 같고. 다음은 4번은 자 모든 상품 선택과 경제 상황 고려했을 때 펀드 C에 가입하고 경제 상황 1이 발생할 경우에 기억이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뭐 당연히 그치? 경제 상황 2는 안 될 거고. 자 그리고 수익률 자체가 지금 펀드 C가 자 10%가 제일 높은 상태고. 근데 또 보게 되면 결국 나눠지는 값 자체를 950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보다 더 클 수는 없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달러로 어차피 환산을 해야 될 건데 달러 표시 가격이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가격은 떨어지게 될 거고 달러 표시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 자 수익률 자체가 어떻게 다른 것보다 펀드 C가 제일 높다라고 이야기하면 자 4번처럼 자 기억은 1이 발생하고 펀드 C에 가입했을 때 다른 예금보다 어떻습니까? 더 클 수밖에 없다. 정답은 4번이 될 거고. 자 5번은 모든 상품 선택과 경제 상황 고려했을 때 펀드 D에 가입을 합니다. 이제 펀드 D에 가입하고 자 경제 상황 2가 발생을 하게 되면 1000달러에서 얼마 됩니까? 자 5% 감소하게 되면 950달러가 되는 거고. 자 기억이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봐봐. 아까 전에 C가 원화로 가입을 했을 때 1030에서 어떻습니까? 여기를 이제 얼마로 나눠야 되는 거야? 1050으로 나누게 되면 이 값은 950보다 더 작은 값으로 나온다고 우리 앞에서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이 C가 가장 작은 게 아니고 D가 가장 작은 게 아니고 자 C가 더 작게 나오는 거니까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경제세로였고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에도 경제 정리 잘 하셔가지고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